KR105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 전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원정에 나선 리그 2위 현대건설, 그리고 시즌 내내 기복을 보였던 페퍼저축은행의 맞대결. 하지만 경기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초반 흐름은 현대건설 쪽이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작부터 밀리며 1세트를 내줬죠. 그런데 그 이후 코트 2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범실은 눈에 띄게 줄었고 공격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린 쪽은 현대건설이 아니라 페퍼저축은행이 먼저였습니다. 조이의 폭발력, 시마무라의 부활, 그리고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집중력.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며 페퍼저축은행은 원정에서 2위 현대건설을 상대로 대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1승이 아닙니다. 이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한 한 판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는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두 팀은 초반부터 점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조이가 사실상 공격을 혼자 이끌었습니다. 1세트에서만 무려 12점을 올렸고 공격 점유율은 45%를 넘겼습니다. 공격의 거의 모든 축이 조이에게 집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보다 균형 잡힌 모습이었습니다. 카리가 7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고예림의 보상 선수로 페퍼에서 이적한 이예림이 5점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양효진과 야스민이 각각 4점씩을 기록하며 비교적 고른 득점 분포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페퍼저축은행의 조이를 제외한 공격이었습니다. 박은서와 박정아가 각각 3점을 올리긴 했지만 두 선수 모두 공격 성공률 25%를 넘기지 못하며 효율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세트 막판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팽팽한 접전 속에서도 공격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한 쪽은 현대건설이었고 그 미세한 차이로 현대건설이 25대 23으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초반 흐름은 접전이었지만 경험과 안정감에서 앞선 현대건설이 세트를 마무리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트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현대건설이 스스로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실이 급격히 늘었고 공격 성공률은 20% 초반까지 떨어지며 리듬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공격이 연이어 막히자 분위기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점수 차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강성영 감독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세트 중반, 주전 선수들을 대거 벤치로 불러들이며 사실상 2세트를 정리하고 3세트를 준비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만큼 2세트를 뒤집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조이는 2세트에서 4점에 그쳤지만 대신 시마무라가 6점을 몰아치며 공격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1라운드 시절의 시마무라가 다시 살아난 세트였고 특히 중앙에서 보여준 결정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 성공률에서도 두 팀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2세트 공격 성공률 67%를 기록한 반면 현대건설은 고작 20%에 머물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25대 15로 2세트를 완벽하게 가져가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3세트 역시 흐름은 페퍼저축은행 쪽이었습니다. 점수는 25대 16.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페퍼저축은행으로 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2세트에서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던 페퍼는 3세트 초반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5연속 득점을 뽑아내며 경기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오랜만에 페퍼의 화력이 제대로 폭발했는데요. 조이와 시마무라가 중심에 섰고 교체로 들어온 이한비까지 제 몫을 해내며 공격 루트가 한층 살아났습니다. 조이는 3세트 동안 무려 23점을 올리며 명실상부한 에이스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고 시마무라 역시 중앙에서 다시 존재감을 회복했습니다. 시마무라는 오랜만에 두 자릿수인 12점을 기록하며 블로킹과 공격 모두에서 날카로움을 뽐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3세트에서 분위기를 되돌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범실이 계속 쌓였고 공격 성공률도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 문제가 두드러졌는데요. 토스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공격이 단조로워졌고 페퍼의 블로킹에 공격 흐름이 번번이 끊겼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3세트에서 완전히 무너지며 페퍼저축은행이 승기를 굳히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세를 탄 페퍼저축은행은 4세트에서도 흐름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원정에서 2위 현대건설을 꺾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1. 2세트에서 이미 경기를 주도했던 페퍼의 분위기는 4세트에서도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추격을 시도했지만 페퍼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배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날 페퍼의 중심에는 역시 조이가 있었습니다. 조이는 경기 내내 30점이 넘는 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해결사 역할을 해냈고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반가웠던 장면은 시마무라의 득점 폭발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살아난 시마무라는 블로킹은 물론 공격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이며 페퍼 공격의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눈에 띄게 화려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완전히 침체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각자 역할을 해주며 흐름을 이어갔고 무엇보다 팀 전체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격 성공률이 50%에 근접했고 범실이 크게 줄어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문제로 지적되던 범실 관리가 이날 경기에서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결국 집중력과 효율 그리고 타이밍을 모두 잡으며 4세트를 마무리했고 값진 원정 승리를 챙기며 다시 한번 순위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팀인지 분명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단순히 한 경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리그 2위 현대건설이었고 그것도 원정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내내 아쉽다, 한 끗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페퍼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흔들리는 순간은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1세트를 내줬음에도 조급해하지 않았고 2세트 이후부터는 범실 관리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페퍼였다면 흐름을 잡고도 스스로 무너졌을 상황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차분히 기다리며 자신들의 타이밍이 왔을 때 정확하게 승부를 걸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